전 세계 각국의 흐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에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열린 유세에서 암호화폐의 미래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 기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거든요. 현재 이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리를 확보한 상황으로 그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가 최근 유세에서 친암호화폐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건 역시 이런 차별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자신의 브랜드를 이용한 대체불가 토큰과 스니커즈 등을 판매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트럼프는 매우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지난 5월 8일에는 암호화폐로 대선 기부금을 받겠다면서 암호화폐에 찬성한다면 나에게 투표해달라 라고 호소했고, 이달 7일에는 미 증권거래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언급하며 크립토 업계에 대한 바이든과 겐슬러의 십자군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지난 12일에는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이 채굴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자신의 친암호화폐 노선과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를 엮어서 발언하기도 했죠. 반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쟁점 법안인 FIT21 법안의 거부권을 포기하면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비쳤지만 이후 다시 반암호화폐 방향으로 돌아선 모습인데, 지난 13일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인사 중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크리스티 골드 스미스 로메로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수장으로, 그리고 크리스틴 존슨을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양 후보가 서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상태인데, 핵심은 트럼프가 현재 더 당선에 유력한 후보라는 점으로서 트럼프가 직접 바이든과 SEC 수장 게리 겐슬러를 언급하며 크립토 업계와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한 만큼 미 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많은 하락을 하며 투자자분들은 걱정 많으실 텐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트럼프뿐만 아니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역시도 최근 성명에서 국가 경제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통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거든요. 밀레이의 성명은 바네크의 전 디지털 자산 전략 담당 이사인 가보루 그룹박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고 답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밀레이는 자신의 정부가 비트코인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영국 열량 단위와 같은 기타 통화에 대한 자유 경쟁을 허용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다시 말해 그의 비전은 화폐의 자유 경쟁을 추진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화폐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밀레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2023년 12월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비트코인 계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점점 더 전통 금융시장으로 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전문가의 분석을 살펴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분석가들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먼저 서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높은 옵티미즘을 표명했는데, 그는 역사적으로 산업과 경제를 변화시켜온 개방형 인터넷 프로토콜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이며, 암호화폐가 인터넷 인프라의 차세대 진화를 대표하며 신뢰 계층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의 등장은 디지털 토큰, 퍼블릭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에,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과 동시에 실제로 전 세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주요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에 통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핵심 자산이 되어가고 있죠.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으로서 QCP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SEC의 결정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의 출시 가능성이 시장 심리를
심리를 강화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석가들은 옵션 시장의 활동 증가를 언급하며 이더리움의 향후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시사하고 있는데, 옵션 시장에서 실제로 다양한 테너에 걸쳐 탑 사이드콜의 매수 활동이 활발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 유입량의 10%에서 20%를 확보하면 이더리움이 4,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점들 역시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조사 종결 소식은 리플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소식이거든요. 이 말은 즉 SEC가 이더 판매가 증권 거래라고 주장하여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더욱이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 계류 중인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단 현재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2024년 4월 중간항소 신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거부했었어요. 하지만 이때 SEC 변호사들이 코인베이스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과 생태계는 전부 증권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주장했었는데, 이제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다시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코인베이스가 승리하게 되면 이는 곧 XRP 판결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를 뒤집으려는 SEC의 희망을 더욱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에게도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점 게리 겐슬러에게 이더리움은 증권인지 아닌지,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및 스테이킹의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SEC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종합해보면 현재 핵심이 되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바이든과 게리 겐슬러를 직접 언급하며 시장 개혁에 나선 것과 더불어 각국의 친암호화폐적인 흐름, 그리고 SEC의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볼 때 전체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며 그 안에서 리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큰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